예, 뉴스룸이 끝난 뒤 이어지는 뉴스룸 D, 영어로는 D로 쓰고 우리말로는 뒤라고 있는데요. 좀 뉴스의 뒷얘기들을 좀 더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이 있는데 월수는 이렇게 취재기자들 또 전문가들과 좀 더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누고요. 금요일은 시청자들이 저희 뉴스룸 스튜디오, 저희 위쪽에 바로 방청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방청석에서 뉴스룸을 직접 보고 또 나중에 이 뉴스룸 D에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뉴스룸 D는 제가 좀 재밌게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주제는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무거운 내용이고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얘기입니다. 앞서 뉴스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탐사부가 취재를 했습니다. 두 얼굴의 목사 얘기. 이 내용을 취재한 서유정 기자, 최광일 PD랑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최광일 PD. 예. 먼저 이 내용은 제보를 받으신 거죠?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취재가?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예. 다른 보육원에서 문제가 생겼던 친구가 저한테 제보를 하겠다고 인연이 닿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됐던 이 센터에 가고 나서 예. 너무 좀 좋다, 사실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되게 좋은 단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친구가 3개월 있다가 나왔었어요. 처음에 얼마 있을 때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좀 있다 보니 네네. 진상을 알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그때 이 시설의 문제를 좀 알게 됐었는데 중요한 증거들이 없어서 사실 제가 이건 취재를 진행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 친구가 한 2주 전에 연락을 갑자기 밤에 준 거예요. 다른 친구가 나오고 싶어 한다. 그 친구의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 시작된 게 이번 취재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앞서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피해자들이 제보를 한 피해자들이 거기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피해를 봤다, 네네. 당했다라고 네네. 증거를 제공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영상이 잠깐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앞서 트리거에서도 온에어 됐던 트리거에서도 이 수위를 어디까지 조절해야 되는지를 두고 국장 이하 고민을 좀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영상 저희가 좀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겠다라고 한 건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싶었다. 아니, 진짜요? 지금 쭉 대화를 보면 전형적인 성범죄 가해자다. 그러니까 보호 종료 아동들을 잘 우리 센터에서 잘 보살필게 하고 데리고 와서 성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딱 봐도 이제 성추행으로 느껴질 수 있는 예.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음성 변조나 삐 처리를 해서 들으실 수는 없겠지만 예. 저희는 이제 날것의 영상들을 보고 들었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저 역시도 굉장히 수치감을 느낄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맞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이제 전형적인 성범죄 가해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피해자 중에 한 명은 뭐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증언을 하고 있어서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추후 경찰 수사에서 좀 밝혀져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일단 너무 좀 듣기 힘든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보호 종료 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18살이 지나게 된 거잖아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이 안모 대표의 만행을 폭로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었나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이게 성인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청소년도 아닌데 성인이면은 자기 생각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줄 아는 나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그럴 수 없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안에서의 분위기라던가 그 세뇌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아, 세뇌가 됐다는 거군요. 네, 이 그 안에서 안모 대표에게. 예, 그 안에서 자꾸 이제 뭐 계속 이 애들을 좀 이렇게 수치감을 준다거나 그러면서도 이게 너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처음에 얘기하면 잘 안 믿겨지지 않습니까? 너 나를 왜 세우기 위한 이게 무슨 과정일까 싶지만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조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믿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 내부라던가 주변에서도 이제 목사의 측근들, 그 지인들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사실을 좀 알리고 싶었더라도 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증언들을 들어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 피해자들이 찍은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선별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만 네. 지금 보여드렸는데도 끔찍한데 이 안 대표의 지인들도 그럼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이 안 그렇습니다. 목사의 안 대표의 만행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취재를 해본 예. 결과 직접 이거를 지켜본 사람도 있었고 또 동조를 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뭐 공범이 있을지 좀 범죄에 동조를 한 사람이 있을지 이 부분 역시도 밝혀져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예. 일단 소유정 기자가 네. 이 보호종료 아동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앞서 이제 안 대표 측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일종의 세뇌라고 네. 얘기했는데요. 그 피해자들의 얘기를 직접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에서는 처음부터 뭐 딸,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가슴을 만지는 아빠는 저는 거기서 성폭행을 3번 당했어. 그냥 술 다 같이 마시다가 저만 안고 다 가래요. 진짜 가족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른은 필요하다 생각했거든요. 예.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른인 척 하면서 이 안 대표가 만행을 저지른 거네요. 이 주변에 또 다른 어른들은 없었을까라는 좀 어차피 안 대표와 그 지인들은 한 통속이라고 보고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저희가 주로 많이 만났던 그 피해자 같은 예. 경우는 부모가 없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이니까 네, 일단. 부모가 예. 없고 의지할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시설을 갔었는데 이 친구가 간질 증세를 보였는데 예. 시설에서 사실 이 친구를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3년 동안 입원을 했다가 처음 나와서 자기를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던 유일한 단체가 이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에 가서 사실 얘기를 꺼내도 다 그 단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사실 너 딴 데 가면 또 정신병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친구가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저도 예전에 이제 뉴스룸에서 기획으로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획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지원 시스템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금 같은 거를 안 대표가 이제 받는 거죠. 네, 그 지정기부금 단체가 돼서 예.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됐고 사실 저희가 취재를 좀 더 진행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후속으로 다뤄야 될 지점들이 과연 이 단체가 제대로 된 지원을 했는가? 저희가 오늘 보도한 지점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은 증거들로 보여지긴 예. 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 지정기부금 단체가 돼서 기부금을 받는데 실상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해를 하는 그런 두 얼굴의 목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피해자들의 증언 또 피해자들이 제공한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안모 대표는 이런 성폭력 사실 등에 대해서 아니다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어제 방문을 했어요. 예. 센터에 방문을 했고 실제로 안모 대표는 본인이 친밀감을 표시한 거라고 좀 해명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예. 얘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혀 뭐 성폭행, 성추행 이게 정말 없었어요. 그들이 먼저 계속적으로 막 와가지고 제 가슴하고 그 심지어는 막 허벅지 막 오면서 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응? 근데 그러다가 뭐 계속 뭐 친해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예. 지금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 중인 거죠. 안모 대표의 성폭력 의혹에 관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안 대표는 그런 게 아니다. 아이들이 먼저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장이 맞는지는 경찰의 조사 수사가 끝나면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도 입었다고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실제로 후원금, 이 친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예요. 예. 그래서 적십자에서
지원금을 모아서 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3분 만에 700만 원이 그 시설 관계자한테 지급이 됐던 기록들이 통장 내역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피해자에게 적십자 단체에서 적십자사에서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네네. 3분 만에 이 중 700만 원이 네.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이 다른 사람에게 빠져나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이번에 수사 기록으로 좀 보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예. 일단 그렇게 3분 만에 700만 원씩 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본인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네. 이 얘기도 있습니다. 센터에서 생활도 하고 일도 했는데 월급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요? 그 지점도 이번에 좀 더 저희가 후속적으로 좀 다뤄봐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예. 그 여기서 일한 지점들, 이 단체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봉사다, 너는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가끔 최광일 PD가 또 그런 부분을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하면 사실은 있고요. 저 우리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어딘가 이런 일이 벌어졌고 과거에도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좀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앞으로 계속 이제 뭐 참고인 소환이나 뭐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좀 제가 보태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대표가 뭐 애들이 먼저 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거야말로 전형적으로 그 가해자가 이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센터 뭐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든든한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써 있어요. 앞서 이제 아빠라는 표현 이런 것도 이제 네. 진짜 아빠가 아니라 아빠 엄마처럼 해주겠다라고 네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내가 정말 든든한 부모가 되고 싶었더라면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장난스럽게 오더라도 그거를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막아야 되지 않나. 왜 그거를 같이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예. 수사를 통해서 보다 진실이 좀 더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정기부금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정기부금을 받으면 전달을 해서 그 돈으로 센터도 약간 운영이 되는 건데 네. 기부만 주고 끝인가요? 관리 감독은 없습니까 원래? 그게 저희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사단법인인데 예. 복지부의 인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단체의 기부금 현황이라던가 뭐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까지 좀 컨트롤할 수 있는지가 저희 앞으로 취재해 나가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지정기부금 단체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기부금을 얼마 받았다 그리고 얼마 썼다 이렇게 공시를 할 뿐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예, 어떻게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공시해야 될 의무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저희는 좀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문제점들은 과거에도 여러 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좀 더 폭넓은 복지 체계 속에서 보다 투명하게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후속 보도 계획이 또 있죠? 예, 저랑 그 서효준 기자는 이번 보도하면서 사실 7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났고요. 예. 그리고 사실 더 많은 증거들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아까 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 당했지라는 의문점들이 사실 저희한테도 계속 남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여기와 관련된 영상들을 사실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점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지금 맡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어떤 해석의 여부가 저희가 좀 더 취재해야 될 지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을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이 목사를 좀 음해하려고 악의적으로 이제 뭐 제보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 목사 같아요. 쪽에서 혹시 그렇게 네, 그렇게 볼 주장을 수도 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본인도 자기가 성추행 당하는 그런 영상인데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걸 예. 이렇게 공개하는 게. 하지만 또 다른 범죄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제보를 해온 거고요. 역시 뭐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을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서유정 기자, 최광일 PD 또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제가 뉴스룸 D 등에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 D는 수요일에 다시 만나겠고요. 그때는 뭐 다른 좀 정책적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